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0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오늘도 여러분들 잘 벌고 잘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목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또 우리 주택시장도 상황이 좀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과연 어디다 하는 게 가장 안전적이고 좋을까요?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채권 등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명확한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향후에 한 10년이 지나서 내가 얼마나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부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전화 주셔가지고 좀 더 우리의 부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불릴 수 있는 성공적인 투자 방법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든지 부동산 관련 고민이 있으시거나 시청하시다가 소개되는 지역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0번 또는 100원의 유료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말미에는요, 시간이 된다면 요즘 많이 궁금해하시는 상생 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네, 다름이 아니고요. 최근에 네. 우리 딸 아이가 면목동에 있는 빌라를 매수했거든요. 근데 네. 얘가 지금 대출을 받아서 매수해서 걱정도 좀 되고 혹시 전망은 어떤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혹시 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면목동이라고 하셨는데 주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중랑구 면목동 네. 527-26번지. 네, 527-26번지라고 해주셨는데 267번지. 네, 527번지. 527-267. 527-267번지라고 하셨는데요. 네, 중랑구 네. 면목동 재개발 소식이 있으시면서 또 매수를 하셨는데 대출도 받으셔서 매수하셨는데 향후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과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지금 면목동 527-267번지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잠깐만 좀 볼게요. 네. 여기 사가정 수자인 사가정 파크 아래쪽에 있네요. 예, 거기요. 예, 따님께서는 언제 매수를 하셨습니까? 5월 초에 계약하고 아직 잔금은 치르지 않는 상태인데 예, 7월 29일이 잔금 날짜거든요. 7월 29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네. 지난번 신속통합기획에 예. 지원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요. 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죠? 네. 예, 여기가 이제 예전에 신속이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신속통합 공모를 했고요. 올해 초에 이제 발표가 났었죠. 네네. 1월 28일 이후로 올해 2022년 1월 28일 이후로 여기를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네. 우리 무주택자분들이 실거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1주택자더라도 한 주택을 처분을 하고 들어가서 거주를 하셔야지 계약이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네, 알고 있어요. 예, 우리 따님께서는 그러면 무주택이신데 이제 여기에 실거주를 하시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실거주. 아, 실거주죠. 네. 예, 실거주. 네. 자, 그런데 이제 대출을 껴서 주택을 매입을 하셨는데 네. 잔금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좀 불안하신 거잖아요. 네, 네. 예, 불안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우리 중랑구에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 중랑구 일대가 전부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에요. 예. 예,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고 아파트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네. 근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들이 워낙 상승을 했고 그 상승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신축 아파트들의 공급이었기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예, 이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들이 예전에 계획됐던 대로 쭉 진행이 되어 왔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겠지만 그걸 다 막고 뭐 해제를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신축이 나올 물량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께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굉장히 좀 완화를 시켜서 주택 공급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뭐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현 시장께서 이제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정부와 합동으로 공공재개발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구역을 많이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특히나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없고 그냥 일반 뭐 단독이나 아니면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아파트로 해서 서울의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는 그 마음이 보여요. 현재 서울시의 입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면 아마도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네. 중랑구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역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특히나 여기 면목동 일대에 지금 따님께서 이제 실거주로 들어가실 이 지역이요. 신속통합기획에 공모를 했다가 이 공모했는 구역들이 그때 102곳인가 그렇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구청에서 실제로 재개발을 진행해도 될 만한 노후된 구역들을 추스렸습니다. 추스려가지고 그 구역들이 몇 개냐면 59개 정도 됩니다. 59개 구역에. 그 59개 구역에 포함됐던 그 중에서 이제 21개소가 신속으로 넘어갔고요. 네. 되지 못한 그러면 뭐 29개가 남아있잖아요. 네. 28개소. 요 28개소가 38개소네요. 요 38개소가 이것과 같이 실거주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어놔 버렸습니다. 네, 네. 그 말인 즉슨 뭐냐면 다음에 만약에 신속통합기획이나 아니면 다른 재개발의 다른 형태의 재개발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여기가 먼저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따님께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 이제 거주를 하시러 들어가시는데 빌라에 아마 들어가실 예정이에요, 그죠? 네. 근데 그게 빌라가 아니고 향후에 아파트가 될 빌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향후에는 여기가 아파트 단지로 변모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랑구 전체적으로 봐서도 여기가 이제 사가정 역세권이잖아요. 네. 사가정역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랑구 일대의 대장 아파트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사가정 센트럴 라이파크라고 합니다. 이게 한 15억 정도 돼요. 30평대가. 그리고 바로 옆에 라운 프라이빗이 있고요. 그리고 이 현재 보면 진행하는 구역들이 여기 중랑구에 많이 있어요. 요 인근만 하더라도 역세권 재개발로 해서 면목 역세권 그리고 사가정 역세권에서 진행을 하고요. 우리 지금 따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이 주택이 있는 면목동 일대 여기도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되겠죠. 저는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쪽에 또 신속통합이나 아니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복합이나 모아타운이나 다들 이제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향후에 이제 될 수 있는 구역들, 큰 구역들만 봐도 여기 이렇게 세 개가 들어오면 이게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대단지가 그냥 하나만 있는 것하고 여러 개의 대단지 아파트가 몇 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 일대가 워낙 살기 좋은 곳이 돼버리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지역적 가치가 굉장히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향후에 뭐 한 5년이나 10년 뒤에 보면 여기 일대가 굉장히 판도가 바뀌어 있을 것 같다. 중랑구의 아파트 시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출을 하셨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에서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주택시장이 지금 현재 굉장히 안 좋다 그러잖아요. 이게 네. 살 수 있는 대출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택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대출을 막아놔 버렸기 때문에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를 막아놔 버렸기 때문에 지금 잘 안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 시장 상황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막아서 부동산 시장이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면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쳐버리기 때문에요. 대출은 향후에라도 풀어줄 수밖에 없다.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다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가격이 또 더 오를 수 있는 이런 재개발에 투자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일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예. 근데 여기가 동의율도 높고 노후도도 되게 네. 노후가 심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걱정인 게 제가 궁금한 게 예. 아차산 매트라서 예. 용적률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용적률 사업성 떨어지는 거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그래요? 예, 일단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랑구의 사가정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은 그 두 번째 문제고요. 이 구역이 재개발이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먼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를 잘 해주시고요.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청자님 따님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용적률이 낮아도 네. 거기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공공 재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게 토지 거래 공공 재개발을 허가 하면 지역으로- 용적률 완화의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예,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 네네.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들어가서 거주하면 언제 혹시 전세를 놓을 수 있는지요? 일단 2년을 거주를 하셔야 돼요. 아, 2년 예, 거주. 2년 거주하시고 나서 전세를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네. 그렇게 예. 하면 됩니까? 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제 2년 거주를 하셨으니까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겠죠. 아, 예, 네, 혹시 네.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더라도 훨씬 편해지니까 그렇게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대출을 일으키셔서 매수를 하셔서 좀 고민이 많으셨는데요. 우선 위치가 좋고 또 향후에 이제 아파트로 변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이제 개발이 돼서 따님께서 꼭 새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향후 투자 전략 다시 고민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자세한 부동산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단은 02-2638-3970번 또는 100원의 유료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아, 저 지금 사는 집인데요. 네. 그 안산시 상록구 차사동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이제 나이가 이제 뭐 70이 좀 되다 보니까 네. 앞으로 계속 살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좀 옮겨야 될지 그렇게 아주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얼마나 예. 거주를 하셨나요? 여기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네, 이주 계획 생각하고 계시는데 안산시 상록수 현대 아파트 향후 전망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안산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안산 뭐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현대 아파트? 예. 현대 아파트 어느 현대 아파트인지 좀 얘기해 주실까요? 그 안산 상록구 사사동에는 현대아파트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동요? 아니 사사동. 상록구 예, 상록구 사사동. 사사동 현대 아파트. 사사동 현대 아파트. 아, 네, 여기 나오네요.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주하신 지가 1년 조금 넘으셨다고요? 예, 예.
매입을 그러면 1년 조금 넘게 매입을 하시고 바로 거주를 하신 거예요? 예, 예. 아, 지금 몇 평대에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28평형요. 28평요? 네, 24평형, 28평형, 32평형 그렇게 세 가지인데 저희가 28평형으로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 예. 지금 거래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에 거래될까요? 여기가 가격이 제가 딱 봐도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닐 것 같아요. 예, 가격이 쌉니다. 근데 싸서 저희도 들어왔어요, 여기. 예. 28평이신데 지금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러면 한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아직 그건 안 물어봐가지고. 전혀 모르세요?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예. 매매가가 뭐 잠깐만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여기 가격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지 뭐 다음 전략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예. 매매가가 2억 1천에서 3억 6천대 사이로 이렇게 나오나 봐요. 거래가 되나 예. 봐요. 예. 그러면 한 3억대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예. 28평. 뭐 가격이 저는 이제 좀 높기를 바랬습니다만 제가 예. 볼 때는요. 앞으로도 여기가 가격이 그렇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 아, 예. 그래서 향후 전망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좀 더 안쪽으로 안산 안쪽으로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네. 서울 쪽으로 좀 가까운 곳으로 갈아타기를 네.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예, 예. 예.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이 아파트를 매도를 하신다 그러면 혹시 네. 보유하고 계시는 자금이 좀 현금이 있을까요? 네,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2억 있으세요? 예, 예. 예, 그러면 이 성북구에 있는 현대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면 한 3억에 매도를 한다고 보고요. 예. 그러면 총 한 5억의 자금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 되잖아요. 예. 예, 이사를 하시는데 이사를 하실 때 5억 정도의 지금 서울 인근으로 아파트를 알아보시면요. 아파트가 네. 구하기가 힘들어요. 예. 예,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선생님께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대출이 좀 원활하게 잘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방법은 이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방법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네. 보유 자금이 지금 2억 정도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2억이면 현재 거주는 여기서 거주를 하실 때 뭐 불편한 사항이나 뭐 이런 건 없으세요? 아, 여기가 그렇죠. 없죠. 예, 그러면 거주는 여기서 하십시오. 예. 거주를 하시고요. 이 보유 자금 2억으로 우리가 네.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현재 연세가 70이라 그러셨잖아요. 예. 일흔이시면 예, 일흔이시면 아직까지도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좀 투자를 해놓으셔가지고 자산을 한 몇 년이라도 조금 더 불리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예. 이거 2억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얼마 안 나오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서울에 지금 현재 재개발이 굉장히 원활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구역을 좀 더 찾아보시고 알아보셔가지고 투자를 해놓으시면 이 2억이요. 나중에 3억이 될 수도 있고요. 4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향후 한 몇 년만 지나더라도 재개발이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기 재개발 단계에 있는 뭐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행위 제한이 걸렸다든지 이런 구역들을 잘 찾으시면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곳에다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한 가지 이제 지금 집이 가격이 많이 오를 만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그래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한 군데만 딱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를 재빠르게 좀 알아보셔가지고 한번 네. 투자를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릴게요. 예. 서울에 어찌되었건 이렇게 주택시장이 좋건 좋지 않건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서울이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네. 향후 봤을 때 서울에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오를 것 같다. 혹시 홍제역이라고 아세요? 저 모릅니다. 그쪽은 홍제역 모르세요? 모릅니다. 예. 우리 서울 도심이 있잖아요. 예. 도심에서 저기 일산으로 건너가기 전에 서대문구라고 있습니다. 네. 서대문구에 3호선 라인이 지나가고요. 홍제역이라고 있어요. 예. 여기 홍제역 일대에 보면 바로 홍제역 2번 출구로 나오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고요.
동의율이 57% 정도 됐습니다. 이 예. 57%가 됐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재개발을 할 때요. 특히 여기가 이제 역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500m 안쪽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역세권 재개발의 장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에 동의서가 우리 50% 정도 걷어지잖아요. 그러면 구청에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사전 검토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사전 검토. 이미 사전 검토 50%가 넘었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신청을 했고요. 여기에 사전 검토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 노후도라든지 아니면 구역이 500m 내에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과수 필지가 얼마나 있는지 30년 이상 된 주택이 30%가 넘는지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예. 그런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는 충분히 통과가 될 거고요. 예. 통과가 되고 이 통과되고 나서 이 동의율이 50%에서 이제 만약에 60%가 되잖아요. 예. 60%가 되면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할 수가 있어요. 정비 계획. 이 계획이란 말이 뭐냐면 이제 여기는 재개발 진행한다라고 구역을 아예 시에서 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요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네. 정비 계획 입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사전 검토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행위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만간에.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좀 빨리 움직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1주택이 있으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 취득세가 8.4%가 나옵니다. 남들보다 10% 비싸게 사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일대에 가보셔가지고 신축, 그러니까 이제 최초로 분양받는 거 있죠. 예. 예, 그런 다세대 주택 빌라라 그러죠. 그 빌라를 예. 분양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사업자를 넣어놓으세요. 예. 임대사업자를 넣어놓으시면 이 8.4%에 85%를 감면받기 때문에 15%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주택자가 취득을 하는 거나 거의 진배 없는 그런 취득세를 내게 돼요. 예. 예, 싸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대에 지금 현재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요. 신축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한 4억 5천 정도 해요. 예. 분양가가. 그러니까 투룸 기준으로 한 4억 5천 정도 하는데 전세가 뭐 한 2억 5천 이상이 맞춰질 겁니다. 그러면 예. 2억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재개발 초기 지역이지만 사전 검토를 충분히 통과하고 곧 정비 계획으로 입안될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 빌라, 서울의 노후된 지역의 빌라를 사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로 바뀌는 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제 나중에 신축 아파트를 찾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내가 2억을 투자했지만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안산에서 그냥 편하게 계속 거주를 하시고요. 딱 투자만 분리를 해가지고 여기 홍제동으로 가셔가지고 이쪽에다가 투자 하나 해두시면 분명히 2, 3년 안에 굉장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안산시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계속 보유하시면서 또 여유 자금 운용할 수 있는 방법들 몇몇 지역들 추천드렸는데요. 한번 임장 활동 해보시고 또 계속해서 고민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02-2638-3970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제가 용산에 선인 전자상가 3개 갖고 있어요. 3개 갖고 있는데요. 네, 2007년서부터 무효하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요새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이게 주거시설로 될 것 같지는 않아서요. 네. 앞으로 이거를 계속 그냥 마음 편히 보유를 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 좀 여쭤보려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요즘 용산구 말이 많은데요. 용산구에 이제 전자상가 3개나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네. 2007년이면 꽤 오래 보유하신 것 같으신데요. 네, 네. 계속 보유를 해야 하는지 향후 전망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용산 얘기만 들어도 저는 막 기분이 좋아져요. 네, 네. 2007년에 매입을 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네. 한동안 좀 힘드셨겠어요.
아유, 힘든 적도 있고 고비는 많았어요. 예, 워낙 용산이 뭐 고비가 많은 곳이니까 네, 네. 그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뭐 지속적으로 뭐 매도를 안 하시고 이렇게 보유를 하셨나 봐요. 네, 또 임대세가 또 나오곤 하니까요. 예, 예. 네. 여기 선인상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많이 올랐죠. 작년 예. 올해. 네, 예, 많이 올랐는 걸로 알고 있고 거래도 꽤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새 채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계실까요? 그냥 거기도 저기 제주 잘 나와서 애들 공부도 시키고 그랬어요. 예. 예, 예, 예. 그러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있다가 여기 좋아진다는 소리 듣고 그때부터 이제 딱 받고 있었는데 네네. 이게 과연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좀 상상이 안 돼요. 뭐 아파트가 주로 아파트 개발은 이제 다 알려져서 저긴데 예. 이런 상업 지역은 뭐 어떤 식으로 돼서 저한테 이런 어떤 상업 지역은 보통은 이제 주상복합 형태로 아, 예,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아, 이 그렇군요. 선인상가가 일단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죠? 네, 위치는 좋죠. 예, 위치가 좋고 바로 앞에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국제업무지구가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네, 여기 선인상가도 개발이 진행이 될 건데요. 그렇죠. 한 몸으로 같이 그냥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 향후에 뭐 조만간에 뭐 발표가 나서 바로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요. 네. 예, 항상 이런 큰 개발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넉넉하게 느긋하게 가지시고 아, 계셔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지금 새 채를 보유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네. 저는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분산을 네. 좀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 그쵸. 굳이 우리가 여기에 세 개를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한 개 정도는 이렇게 이제 좀 시세 차익을 이렇게 어느 정도 봤을 때 매각을 네, 네. 진행을 하시고요. 네. 차라리 네. 용산에 뭐 다른 곳에 지금 현재 재개발 진행하고 있는 곳들 있죠. 네, 네. 예, 그런 곳에다가 빠르게 좀 되는데. 예, 분산으로 네. 투자를 하나 해두시는 게 아, 훨씬 좋지 저도- 않을까. 네, 저도 그 생각을 해서 내놨더니 연락이 오곤 했는데요. 그 예.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7억이면 한 1억 5천가량 양도세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예, 양도세 그냥 근데 그거 감수하고 파는 것도 괜찮나요? 예, 내가 그만큼 벌었으니까 세금은 내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거 무서워하면 못 팔아요. 나중에 아마 아. 더 오르면 더 오른 대로 또 양도세 무서워 또 못 팔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 하지 마시고 네. 세금을 낸다 생각하시고 그 남아 있는 보유 자금을 가지고 다른 데 네. 투자해서 또 더 불리면 되잖아요. 아, 그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제가 만약에 우리 선생님의 입장이라면 네. 지금쯤에는 여기 지금 네. 선인상가를 갖고 계시죠. 그러면 네. 지금 용산이 다 지금 재개발 진행 중이고 진행한다 그러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만 딱 팁을 드리면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곳들은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5억 이상씩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이제 향후에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지만 노후도도 만족을 하고 만약에 재개발에 이 불꽃이 딱 튀면 불이 확 붙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 투자하시면 되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청파동 3가라고 청파동. 예상이 됩니다. 성파 3가. 예, 청파동 3가에 네. 뭐 하나 이제 매각하시고요. 아, 여기다가 투자를 한번 네. 검토해 지금이라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 현장에 한번 네. 가보시고요. 직접 네. 그쪽 분위기도 보시고 부동산에 한번 네. 들러보셔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향후에 조금 더 나은 네.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신 상가 우선 위치가 굉장히 좋다고 하셨고요. 예, 주변 국제 업무지구가 또 근접해 있다는 좋은 소식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역 분위기 살펴보시고 네, 분산 투자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투자 계획 또 다시 연락 주셔서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02-2638-3970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뒷번호 9476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부천시 은하마을 주공 아파트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매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유를 하고 계시는 상태에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긴 하지만 이 부천시 이 지역들 분석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부천시의 은하마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부천시청 바로 앞에 있죠. 여기 은하마을이 있습니다. 위에 뭐 덕유마을도 있고 금강마을도 있고 한데요. 일단 부천시에 정확히 은하마을의 어느 아파트인지는 말씀 안 해주셨지만 부천시에 지금 만약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면 향후 전망은 어둡지 않다.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다 그러면 부천시에 매수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또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부천이요. 우리가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천의 서울의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고 좀 멈춰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부천은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서 지금 현재 약간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예전에는 갭이 서울에 가기 위해서는 차이가 엄청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차이가 많이 줄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금액은 자금은 더 보태서 플러스가 되겠지만 지금 이때가 아니면 기회가 다시 찾아오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좀 매각을 좀 고민을 하시고 차라리 서울 쪽으로 더 가까이 더 안전자산인 서울 쪽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은하마을을 매수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시면 차라리 부천보다는 지금 현재 서울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서울에 거주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음번에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또 상승을 한다 그러면 서울부터 먼저 상승을 할 것이고 부천은 좀 헤매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점을 잘 판단을 하시면 갈아타기를 하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선생님 입장이라면 우리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저는 지금 당장 은하마을에 계속 거주를 하든지 은하마을을 매수를 희망하고 있든지 간에 차라리 서울 쪽으로 좀 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특히나 만약 내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어딘가에 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서울 쪽에 재개발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보내주신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고요.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는지 해서 좀 더 시청자님한테 맞는 그런 맞춤형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연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질문 주신 부천시 은하마을 주공 아파트 전망은 우선 밝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네, 매수를 할 것이라면 찬성이라는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아무래도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서울 쪽으로 오셔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예, 자세한 부동산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1341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네, 회원동 다세대 뒷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3238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네, 회원동 다세대 주택 매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회원동이 이게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확한 상담이 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회원동에 관한 지역 분석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회원동 범위가 넓다고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넓은데요. 제가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이 회원동 일대가 우리 바로 서울역하고 가깝고요. 그리고 명동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역은 위치는 되게 좋은 지역입니다. 위치가 좋은 지역인데 지금 매수를 이제 희망을 하고 계시잖아요. 희망을 하고 계신데 저라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원동 일대에 지금 여기가 보면 노후도는 완벽하게 거의 언제 재개발이 진행되더라도 만족을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산이 있죠. 이 산이 있어서 여기가 고도 제한이 걸려 있죠. 고도 제한. 요게 좀 풀어야 될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우리 이번 정부 들어서 그리고 좀 완화를 시켜준다는 기조도 있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이 고도 제한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용역도 수행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아마 내년 5월이나 7월쯤 되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고도 제한이 묶여 있는 지역들 지금 보면 이제 보통 한 7층 정도로 이렇게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죠. 그런 지역들이 조금 더 완화를 시켜준다 그런 내용들이 담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완화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마을이 바로 이 회원동 일대인데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회원동도 개발 압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상승분에 비해서 전세가는 예전 전세가로 해서 갭이 상당히 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저라면 우리 시청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라리 아직까지 향후 먼 미래에 재개발이 시작될 수 있는 이런 지역에다가 거금을 들여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 그런 곳에다가 한 번 더 눈길을 보내주시고 현장을 임장해 보셔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역을 한번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던 여기 홍제 인근에 홍제역이죠. 홍제역 인근에 재개발을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된 곳이고요. 이런 곳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여기 면목이나 사가정역 이 인근 일대에 보면 이 중랑구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재개발이나 뭐 그 비슷한 유사 사업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지역들에다가 한번 가보셔가지고 임장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올려서 그 수익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들어간다면 회원 쪽으로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래서 먼저 자산을 불리고 나서 다시 뭐 분산 투자를 한다든지 뭐 다른 투자를 한다, 제2의 투자를 한다든지 할 때 활용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그냥 잠깐만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홍제역 인근에 가시면요. 여기 홍제역 2번 출구가 있습니다. 그 출구에 나오시면 여기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바로 아래쪽에 여기에 지금 역세권 도시정비형이라 그러죠. 도시정비형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역세권 재개발은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거나 아니면 다음에 또 설명드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용적률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지, 초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가격이 엄청 비싸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아까 중랑구 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랑구에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개발이 진행되는데요. 앞전에 상담을 주신 분도 여기다가 하나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보시면 사가정역이 있습니다. 사가정역 바로 옆에 그리고 면목역 바로 옆에 여기도 지금 현재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세권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진행될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전담팀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빨리빨리 진행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지금 현재 구역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다가 가셔가지고 내가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큰 수익을 단기간에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원역 쪽에 우리 신축 다세대를 아니면 뭐 그냥 일반 다세대를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쪽에 가셔가지고 신축 다세대 주택 수가 많다 그러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신축 다세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질문 주신 지역 계속해서 이제 조금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른 개발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조금 더 개발 계획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 몇 군데 추천드렸으니까요. 계속해서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638-3970번 또는 100원의 유료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 시장을 현재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한 뉴스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상생 임대인에 대한 비과세 방안에 이 비과세 방안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조금 술렁이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생 임대를 둘러싼 이 세부담 완화에 대해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들 양승목 소장님과 함께 자세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생 임대주택 제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간단하게 앞부분만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기재부에서 발표했는 신문 즉답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생 임대주택 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는 분들이 이 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주하지 않고서는. 내가 마지막 1세대 1주택이 됐을 때 거주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걸 회피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로, 좋은 취지로 임차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임대인한테도 도움이 되도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던 것이죠. 6월 21일 날 발표가 됐고요. 이 발표 내용들을 보시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주를 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지난 정권에서 상생 임대인 주택이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1년간
거주했다라고 해줄게라고 해서 요 상생 임대인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그걸 한 단계 더 이번 정부에서 발전을 시켜가지고 아예 그냥 2년을 다 거주했는 걸로 해줄게라고 해서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7월달에 아마 시행령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주를 2년 하지 않아도 내가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을 5% 상한을 지켜서 5% 이내로만 올리면 그냥 거주하지 않아도 2년을 거주했는 걸로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지난번에 1번과 2번은 설명드렸으니까 3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중간에 계약이 끝나가지고 바뀌어버리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면 바뀌었으니까 또 똑같은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또 2년을 더 4년을 또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기재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임차인은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임대 기간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대신에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5%룰은 꼭 지켜주셔야지 상생 임대인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도 나와 있지만 굳이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도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질문에서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어도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세입자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또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공실로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두 계약 기간에 따른 임대가 공백 없이 계속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상간에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 빼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월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우리 상생임대차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냐 하면 2021년 작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5% 상한을 지켜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 상생임대차 계약을 언제까지 계약 체결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 20일부터 내후년 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만 하면 됩니다. 잔금이 아니고요. 계약 체결을 이 기간 안에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단서가 달려 있는데 바로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세 계약을 승계받아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기존 전 주인에게 계약금을 보내고 계약을 체결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암만 내가 다시 받았을 때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을 다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이 임대차 기간 안에 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수인께서 계약금을 받으시고 다시 매도인한테 넘겨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택을 매수할 때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지 상생임대인 주택에 상생임대 제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계약을 꼭 진행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당연합니다. 인정이 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계약에 대해서 5% 상한 룰을 지키고 임대계약을 체결하셔도 해당이 되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활용해서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할게 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사용했을 때 알겠어요 라고 해서 맺어줬어도 당연히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어차피 임대사업자분들은 주택을 임대가를 5% 상한 룰을 지켜야 되시죠. 그래서 그 5% 상한 룰을 지켰다 그러면 내가 나머지 주택들을 다 매도하고 그 임대주택만 남았을 때 그 임대주택이 상생임대인 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임대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임대주택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재부 답변에 나오기로는 주 양도 계획에 따라 다른데요. 다가구 주택 전체를 한꺼번에 양도를 할 경우에는 모든 호실에 임차인과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을 호실별로 양도를 할 경우에 각 호실별로 상생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그 상생임대차 계약을 맺은 그 호실을 매도를 할 때는 상생임대 제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다가구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할 때는 통으로 전체를 다 매도 매수합니다. 우리 다가구 주택은 각 호실별로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죠? 전유 부분이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각 하나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할 때 이 전체를 매도 매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다가구 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각 호실에 있는 임차인들과 다 5% 상한을 지키셔가지고 이 계약 기간 안에 우리 그 정해져 있는 기간 있죠. 내년, 내후년 21년, 24년 12월 31일 이 안에 각 호실별로 상생임대차 계약을 5% 룰을 지켜서 체결을 해야지 나중에 매도를 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9번째, 직전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임대 기간 1년 6개월과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임대 기간은 2년은 어떻게 판정을 하나요? 답이 나왔는데요. 그냥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계약 기간은 2년이었는데 실제로 그 임차인이 1년 7개월만 딱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거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시라. 실제로 임대했는 기간이 1년 7개월이라면 인정을 해주겠다. 1년 6개월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겠다. 뭐 더 이상 2년을 계약 기간을 잡았는데 더 거주를 했다. 그럼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그리고 1년을 계약했다 그러면 원래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2년이 기본입니다. 1년을 계약했다 그러더라도 실제로 2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고요. 직전 임대차 계약에 근데 불인정 사례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계약 기간 2년으로 잡았는데 실제 임대했는 거는 1년밖에 임대를 안 했다. 그러면 실제 했는 거를 잡아서 불인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겠다. 임대차 계약에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고,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을 계약을 했는데 8개월만 살았다, 뭐 1년 2개월만 살았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나중에 매도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임대료 5% 이하로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계산하나요?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되게 이거 한번 계산 잘못해가지고 5.01% 올려버렸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보시면 저 렌트홈이라고 있죠. 상생임대인 주택이 아니고 그냥 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그 사업자들이 5%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자기들이 계산을 잘 하기 위해서 렌트홈에 들어가시면 그 계산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전세를 얼마 주고 있는데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얼마 하고 싶다. 이게 5% 상한을 지키는지 딱 눌러보시면 답이 나오고요. 만약에 내가 전세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를 해야지 5%를 지키느냐 5% 딱 넣고 계산을 딱 보증금을 딱 때리시면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다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렌트홈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시라. 그러면 내가 걱정하지 않으시고 5% 상한 룰을 지켜서 임차를 할 수 있고 상생 임대인 제도의 혜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해당 사항을 좀 짚어봐야 될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한테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하지 않는 외국에 계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암만 내가 상생 임대인 제도를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비거주자는 해당이 없다. 요거를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오셔서 거소증을 받아가지고 뭐 한 183일간은 국내에 계셔야 되죠. 그렇게 해서 매도를 진행하시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있죠.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그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임대주택을 상생 임대인 주택을 활용해가지고 비과세 받으면 100% 받을 수 있느냐. 100%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되게 많이 그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안 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그 다음 기간에 발생하는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안분을 해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비과세가 아니고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더 상세한 사항은 한번 다시 살펴보든지 아니면 내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국세청이라든지 아니면 기재부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조정대상 지역 해제 시에도 2년 거주 요건은 적용이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됐다고 해가지고 2년 거주 안 해도 된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낙인으로 그냥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상생임대인 주택을 제도를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 조정대상 지역 해제됐을 때 상관이 없는 부분은 어디냐면 단 한 가지 그냥 양도세 중과 배제 아니면 종부세 중과 배제 이때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상생임대인 주택 제도를 활용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